한강변에 자리 잡은 미사리 라이브 카페는 밤이 되면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다. 서울 근교의 명소로 자리 잡은 이곳은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다. 카페 안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어우러져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했다. 무대 위에는 언제나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 28세의 나이에 그녀는 미사리의 간판 가수였다. 긴 검은 머리를 휘날리며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었다. 그녀의 노래에는 듣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지는 무대에 올랐다. 그녀가 입은 검은 드레스는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고 첫 소절을 뱉자 카페 안은 고요해졌다. 사랑이란 건 이렇게 아픈 건가요? 그녀의 노래는 애절했고 듣는 이들은 숨을 죽였다. 테이블마다 앉은 손님들은 각자의 사연을 안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잡고 그녀의 노래에 빠져들었다. 그중 한 남자가 유독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준 32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민준은 미사리에 온 것이 처음이었다. 친구인 혁수가 한번 가보라며 강력 추천한 덕이었다. 야, 거기 진짜 분위기 끝내줘. 특히 가수 목소리가. 와, 그냥 가봐. 혁수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찾아온 민준은 수진의 첫 노래를 듣는 순간 후회 없는 선택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으며 어딘가 모르게 그의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졌다. 민준은 평소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 후에는 맥주 한 캔을 마시며 TV를 보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수진의 노래는 그의 일상에 균열을 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끌렸다. 아니, 끌렸다기보다 빠져들었다. 공연이 끝난 후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다. 수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무대에서 내려와 카페 뒤쪽의 작은 대기실로 향했다. 민주는 망설였다. 지금 가서 말을 걸까? 아니, 너무 갑작스럽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하지만 혁수가 옆에서 부추겼다. 야, 뭐해? 저기 가서 인사라도 해.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한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수지는 대기실 문 앞에서 물 한 병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긴 공연 후라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오늘 공연 정말 좋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였다. 평범한 셔츠에 청바지, 깔끔하지만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다. 그래도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고마워요. 자주 오시는 분인가요? 수지는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손님들이 공연 후 찾아와 칭찬을 건네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의 말투에는 어딘가 다른 진심이 묻어났다.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친구가 추천해서. 근데 정말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민준은 말을 잇다 끊겼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서툴게 말할 줄 몰랐다. 수지는 살짝 웃었다. 인생 최고라니 과찬이네요. 자주 오세요. 또 좋은 노래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물병을 쥔 채 대기실로 들어가려 했다. 민주는 순간 당황했지만 용기를 냈다.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수진이에요. 김수진.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김수진. 그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그날 이후 민주는 미사리의 단골이 되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는 어김없이 카페를 찾았다. 수진의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뿐 아니라 그녀가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 관객과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순간, 심지어 그녀가 물을 마시는 작은 행동까지 눈에 담았다.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민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수진의 공연이 끝난 후 그녀가 대기실로 향하기 전 다가가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엔 손에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혁수가 꽃은 필수야. 라며 챙겨준 것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수진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민주는 그녀를 불렀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최근 몇 주간 자주 보았던 그 남자. 아, 안녕하세요. 수진은 살짝 당황하며 미소 지었다. 또 오셨어요? 네, 매주 오고 있어요. 수진 씨 노래가 정말 좋아서요. 민주는 장미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손님들에게 선물을 받는 일은 드물지 않았지만 이 남자의 눈빛은 달랐다. 거절하기엔 너무 진지했다. 그녀는 장미를 받아들었다. 고마워요. 근데 이름이? 민준이에요. 이민준.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수진 씨 노래를 듣다 보니 그냥 꼭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노래가 제 맘을 움직였어요. 수진은 그 말에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수많은 관객 앞에서 노래했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그런 말 들으면 힘이 나요. 그날 이후 민주는 더 자주 수진에게 말을 걸었다. 공연 후 짧은 대화가 이어졌고 수진도 점점 그의 순수함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노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 만남에서 민주는 용기를 냈다. 수진 씨, 저 진짜로 좋아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당신 노래도 당신도 저랑 사귀어 주세요. 수진은 놀랐다. 그녀는 연애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미사리에서의 공연, 밤늦게 끝나는 일정, 그리고 그녀만의 꿈.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민준 씨, 저 생각할 시간 좀 줘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수진은 민준에게 전화번호를 건넸다. 좋아요, 민준 씨.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민준은 매일 밤 수진의 공연을 보러 왔고 수진은 그의 응원에 힘을 얻었다. 1년 뒤 그들은 미사리 카페 근처 한강공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수진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고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맹세했다. 미사리의 불빛 아래 시작된 사랑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그들은 행복할 것만 같았다. 적어도 그때는. 민준과 수진은 결혼 후 서울 외곽의 작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20평 남짓한 공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으로 채워졌다. 거실엔 민준이 좋아하는 푹신한 소파가,
침실엔 수진이 고른 하얀 커튼이 걸렸다. 주방은 작았지만 수진이 가끔 민준을 위해 끓이는 라면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성실히 일했고 수진은 여전히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공연은 여전히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민준은 그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밤늦게 끝나는 수진의 일정은 두 사람의 일상에 작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결혼 첫 몇 달은 달콤했다. 민준은 아침이면 수진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수진은 늦게 일어나 흐트러진 머리로 그의 품에 안겼다. 퇴근 후 민준은 종종 미사리로 향했다. 수진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결혼한 지금도 가슴이 뛰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그녀를 기다렸고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공연 어땠어? 목 안 아파? 민준이 차 안에서 물었다. 수진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좋았어.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이 왔었나 봐. 노래 끝나고 엄청 큰 박수 쳐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밝았다. 특별한 손님? 누군데? 민준은 농담처럼 물었지만 속으론 궁금했다. 몰라, 그냥. 자주 오는 분 같았어. 팁도 후하게 주더라. 수지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집에 가면 뭐 먹을까? 배고프네.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라면? 아니면 내가 치킨 시킬까? 치킨. 민준이 최고야. 수진이 그의 팔을 툭 쳤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의 일상을 채웠다. 주말이면 그들은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수지는 민준의 팔짱을 끼고 강바람을 맞으며 웃었다. 결혼하고 나니까 더 좋아, 민준아. 당신이 항상 곁에 있어줘서. 민준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수진의 노래를 녹음해 출퇴근길에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피로를 씻어주는 약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작은 균열이 생겼다. 수진의 공연은 밤 11시 때로는 새벽 1시까지 이어졌다. 민준은 회사에서 바빠지면서 그녀를 마중 가지 못하는 날이 늘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민준은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수지는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늦은 귀가는 민준에게 외로움을 안겼다.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지 않아?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끄며 물었다. 수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공연이 좀 길어졌어. 손님이 많아서 앙코르도 했거든.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주방으로 향했다. 물 좀 마셔야겠어. 민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손님 없어? 수지는 물컵을 들고 돌아서며 웃었다. 민준아, 걱정 마. 다 좋은 사람들이야. 그냥 노래 듣고 가는 손님들이라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그는 수진을 믿었지만 미사리라는 공간이 낯설었다. 화려한 조명, 술에 취한 손님들, 그리고 수진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그 무렵 미사리에 자주 오는 한 손님이 수진의 눈에 띄었다. 그의 이름은 태호, 40대 초반의 사업가였다. 그는 늘 고급 양복을 입고 단정한 외모로 카페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태호는 수진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다가와 짧은 대화를 나눴다. 처음엔 단순한 칭찬이었다. 오늘 노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곡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세련됐고 수진은 예의상 미소로 답했다. 하지만 태호는 점점 더 자주 나타났다. 그는 공연 후 팁을 두둑이 주며 수진과 대화를 이어갔다.
수진 씨, 혹시 이 곡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그는 특정 발라드를 요청하며 그녀와의 접점을 만들었다. 수진은 처음엔 거리를 뒀다. 그녀는 결혼한 여성이었고 민준을 사랑했다. 하지만 태호의 끊임없는 관심은 그녀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켰다. 어느 날 민준이 출장으로 부산에 간 밤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태호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수진 씨,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요. 근처에서 커피 한 잔 어때요? 제가 아는 좋은 데 있어요. 그의 제안은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망설였다. 늦은 시간이었고 민준이 없는 밤이라 마음이 약해졌다. 너무 늦었는데.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10분만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태호는 미소로 그녀를 설득했다. 결국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카페 근처의 고급 바에 갔다. 태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그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수진을 웃겼다. 수진 씨 목소리는 진짜 마법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중독되게 만드네요. 수진은 그의 농담에 웃으며 대답했다. 과찬이에요.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태호의 눈빛은 진지했다. 수진은 그 순간 민준을 떠올렸지만 태호의 말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매일 미사리를 찾았다. 그는 수진에게 작은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향수, 목걸이, 고급 초콜릿. 이거 그냥 팬으로서 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의 말은 가볍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수진은 선물을 받을 때마다 민준에게 말하지 않았다. 이건 그냥 팬의 선물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준은 출장이 잦아지면서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수진의 핸드폰에 늦은 밤 온 문자를 보았다. 오늘 노래 최고였어요. 내일도 볼 수 있죠? 발신자는 태호 고객이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아, 이 태호 고객이 누구야? 그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수진은 화장대를 정리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아,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이야. 팬이랄까? 별거 아니야. 민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 수진은 민준의 걱정을 알았지만 태호와의 대화가 주는 설렘을 떨쳐내기 어려웠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지만 태호의 화려한 세계는 그녀를 점점 더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일상은 그렇게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진과 민준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민준의 잦은 출장과 수진의 늦은 귀가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었다. 수진은 여전히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다. 태호, 그 세련된 사업가는 매일 밤 카페에 나타나 그녀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존재는 수진에게 새로운 자극이었다. 민준의 따뜻한 사랑은 안정적이었지만 태호의 화려한 관심은 그녀의 일상에 색다른 빛을 더했다. 태호는 공연이 끝날 때마다 수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늘 고급 양복 차림에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어느 날 밤 공연 후 태호는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오늘 그 발라드 정말 끝내줬어요. 특히 마지막 고음 소름 돋았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수진은 머쓱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태호 씨. 그 곡 좀 어려워서 연습 많이 했거든요. 연습한 티가 나네요. 프로답다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그냥 팬으로서 주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수지는 상자를 받아 열어보았다.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그녀는 당황하며 물었다. 과하다니요? 수진 씨 노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태호는 능글맞게 웃었다. 다음 공연 때 이거 끼고 노래해 주세요. 딱 어울릴 것 같아요. 수지는 망설였지만 그의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근데 자꾸 이렇게 선물 주시면 부담돼요. 부담? 그럼 내가 더 자주 와서 익숙해지게 해줄게요. 태호는 장난스럽게 윙크하며 자리를 떴다. 수지는 귀걸이를 손에 쥔 채 복잡한 마음으로 대기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냥 팬의 선물일 뿐이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준은 부산 출장이 잦아지면서 수진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수진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아파트와 차가운 침대만 그를 기다렸다. 수지는 늘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다. 민주는 그녀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걱정했지만 그녀의 말에 의지했다. 수진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좀 쉬면서 노래해. 어느 날 밤 민준이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말했다. 수지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괜찮아. 공연이 많아서 정신없긴 한데 재밌어. 손님들 반응도 좋고.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 없어? 늦은 시간에. 민준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안이 묻어났다.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민준아, 자꾸 왜 그래? 다 좋은 사람들이야. 걱정하지 마. 그녀의 말투는 살짝 날카로웠다. 민준은 더 묻지 않고 라면만 휘저었다. 그러나 태호와의 만남은 점점 빈번해졌다. 어느 날 민준이 또 출장으로 집을 비운 밤, 태호는 공연 후 수진을 다시 바에 초대했다. 수진 씨,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요. 우리 좀 이야기하면서 쉬어요. 제가 좋은 와인 아는 데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수지는 피곤했지만 그의 제안에 끌렸다. 민준이 없는 밤은 외로웠고 태호의 관심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다. 좋아요. 근데 진짜 잠깐만요. 너무 늦으면 안 돼요. 그녀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들은 미사리 근처의 고급 바에 갔다. 태호는 와인 한 병을 주문하며 수진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사업 때문에 정신없지만 수진 씨 노래 들으러 오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에요. 당신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거든요. 수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웃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뻐요. 근데 태호 씨 진짜 바쁘실 텐데 매일 이렇게 오시네요. 바쁜데도 시간 내는 거예요. 수진 씨 때문이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수진의 심장이 살짝 뛰었다. 민준의 따뜻한 눈빛과는 다른 강렬하고 도발적인 눈빛이었다. 그날 밤 태호는 수진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더 큰 무대에서 노래해야 해요. 미사리는 너무 작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난 여기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소박하지만 사람들 가까이서 노래할 수 있잖아요. 태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스쳤다. 생각해 보라고요. 당신은 특별해요.
수지는 그 손길에 몸이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후로 태호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진에게 고급 레스토랑 초대를 제안했고 그녀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점점 그의 세계에 끌렸다. 민주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태호는 그녀에게 꿈과 설렘을 주었다. 어느 날 밤 공연 후 태호는 수진을 미사리 근처의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한테 끌려요. 그냥 팬이 아니라 진짜로. 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수진은 당황했다. 태호 씨, 나 결혼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지는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에 잠시 멈칫했다. 그 순간 그녀는 민준을 떠올렸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금지된 선을 넘었다. 미사리 근처의 모텔에서 수지는 태호와의 불륜을 시작했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괴롭혔다. 하지만 태호의 열정과 화려한 삶은 그녀를 계속 끌어당겼다. 이건 그냥 순간적인 실수야. 민준이 모르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태호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민준은 점점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전보다 더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다. 어느 날 그는 수진의 가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다. 수진아, 이 향수 뭐야? 너 이런 거 안 썼잖아.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거. 동료가 선물해 준 거야. 그냥 써봤어. 민주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채워졌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다. 출장이라고 속이고 미사리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진이 무대에서 내려와 태호와 다정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태호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민준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그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이 새벽에 들어왔을 때 그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 그 남자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그냥 손님이야. 손님? 손님이 너 어깨에 손 올리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그냥 실수였어. 제발 믿어줘.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였다. 그는 소리 없이 고개를 돌렸다. 수진은 그의 등을 보며 무너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호와의 유혹은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다. 수진의 불륜은 민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미사리 라이브 카페의 화려한 조명 아래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이제 차가운 법정 안에서 끝을 향해 달렸다. 민준은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지키려 애썼지만 태호와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그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태호를 상간남으로 고소하기로. 그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지만 한편으론 수진을 잊는다는 사실에 눈물이 났다. 그는 변호사를 만났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다. 민주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수진과 태호의 불륜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탐정은 빠르게 움직였다. 수진과 태호가 자주 만난 미사리 근처 모텔의 CCTV 영상,
태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 심지어 카페 직원의 증언까지. 민주는 이 모든 증거를 손에 쥐고 법정에 섰다. 그의 변호사 이정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진 씨의 분류는 명백하고 태호 씨를 상간남으로 고소할 때도 이 자료가 큰 힘이 될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정훈 변호사님, 저 그냥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이정훈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해합니다. 법정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상처 법이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첫 공판날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다. 민주는 수진과 마주 앉았다.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고 수진의 일시적인 실수를 강조하려 했다. 판사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원고 이민준 씨 이혼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진이,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그걸 견딜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이 깨졌습니다. 그는 준비한 증거를 제출했다. 모텔 CCTV 문자 기록, 목격자 진술. 법정 안은 침묵에 휩싸였다. 수진의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의뢰인 김수진 씨는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을 파탄낼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화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화해? 수진이 저를 배신했어요. 제가 얼마나 믿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민주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그녀를 떠나 있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뒤 결정을 내렸다. 피고 김수진 씨의 불륜 행위는 원고 이민준 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기쁘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사랑했지만 배신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법정을 나서며 그는 이정훈 변호사에게 말했다. 이제 태호를 고소하고 싶어요. 그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이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겁니다. 태호 씨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는 태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태호가 수진을 유혹해 가정을 파탄낸 책임을 물었다. 태호는 40대 초반에 성공한 사업가로 부동산 개발 회사 대표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타났다. 그의 변호사는 태호와 수진의 관계를 우정으로 포장하려 했다. 존경하는 판사님, 제 의뢰인 최태호 씨는 김수진 씨와 단순히 친한 관계였을 뿐입니다. 불륜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습니다. 태호의 변호사는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민준 측의 증거는 강력했다. 모텔 CCTV 영상에는 태호와 수진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했다. 문자 기록에는 태호가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가 가득했다. 수진, 너 없이 못 살아. 다음에 또 만나자. 이런 문자는 배신의 증거였다. 심지어 태호가 수진에게 선물한 고급 향수와 귀걸이의 영수증까지 제출되었다. 민주는 증인석에 서서 말했다. 태호 씨는 제 아내를 유혹했어요.
저희 결혼 생활을 망가뜨린 건 그 사람입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의 노래를 들으며 행복했는데 그걸 다 부숴놨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변호사와 속삭이며 대응을 논의했지만 증거 앞에서 할 말은 없었다. 그는 결국 인정했다. 수진 씨와 가깝게 지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결혼을 깨뜨릴 의도는 없었어요. 판사는 그의 변명을 일축했다. 피고 최태호 씨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손해배상액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을 나서며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했지만 이미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민주는 승소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미사리에서의 일자리도 그녀를 사랑했던 팬들도 떠났다. 카페 사장은 그녀의 스캔들로 인해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수진 씨, 미안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손님들이 말이 많아요. 사장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는 혼자 남겨졌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수지는 밤마다 민준을 떠올렸다. 그의 따뜻한 미소, 한강변을 함께 걷던 기억, 그리고 그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보여주던 눈빛. 민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다. 민준은 이혼 후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는 여전히 수진의 노래를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않았다. 그 노래는 이제 고통의 기억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고 친구 혁수와 가끔 맥주를 마시며 마음을 달랬다. 민준아, 괜찮아? 진짜 힘들었을 텐데. 혁수가 걱정스레 물었다. 민준은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질 거야. 그냥 시간이 좀 필요해. 혁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강한 놈이야. 다 이겨낼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수진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다. 그는 법정에서 이겼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미사리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사랑은 그곳에서 영원히 꺼졌다. 그는 새벽 하늘을 보며 생각했다. 수진아, 우리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으로 모든 것을 잃은 수진은 한동안 세상과 담을 쌓았다. 미사리 라이브 카페에서의 일자리가 끊기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그녀를 더 깊은 고독으로 몰아넣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그녀는 민준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후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수진은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했다. 김수진, 다시 일어나. 너는 노래할 수 있어. 그녀는 결심했다. 다시 무대에 서겠다고. 수진은 서울 근교의 다른 라이브 카페에서 새 일자리를 찾았다. 미사리에서 멀리 떨어진 강남의 한 작은 카페였다. 블루문이라는 이름의 이곳은 미사리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손님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었다. 수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나 낭만을 노래하지 않았다. 그녀의 노래에는 깊은 상처와 자유로움이 뒤섞여 있었다. 관객들은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매료되었고 카페는 곧 단골들로 북적였다. 수진 씨, 오늘도 진짜 최고였어요.
공연이 끝난 후 한 30대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와 맥주를 건넸다. 그는 세련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었다. 혹시 같이 한 잔 어때요? 수지는 예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미소로 답하며 잔을 받았다. 좋죠. 근데 이름이 뭐죠? 재민입니다. 자주 올게요, 수진 씨.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수지는 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민준과의 사랑을 잃었고 태호와의 불륜으로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유를 택했다. 규칙도 약속도 없는 자유. 그날 밤 수지는 재민과 카페 근처의 바에서 술을 마셨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며 웃겼고 수지는 그의 농담에 웃으며 대꾸했다. 재민 씨 말 잘하시네요. 이런 말투로 여자들 많이 꼬셨죠? 재민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요, 수진 씨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진짜로. 그의 말은 진심인지 농담인지 모호했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그의 차를 타고 집 근처까지 갔다. 그들은 작별 인사를 나누며 가볍게 포옹했다. 수지는 그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그저 순간의 위로였다. 그 후로 수지는 블루문에서 공연하며 많은 남자들을 만났다. 어떤 이는 그녀의 노래에 반해 다가왔고 어떤 이는 그녀의 외모에 끌렸다. 그녀는 그들의 접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변호사, 디자이너, 심지어 젊은 대학생까지. 그녀는 그들과 데이트를 즐겼다. 고급 레스토랑, 한강변 드라이브, 심야의 바. 그녀는 민준과 함께했던 소박한 일상을 잊으려는 듯 화려한 밤을 보냈다. 수진 씨 진짜 매력적이야. 같이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어느 날 공연 후 만난 40대 사업가 현우가 제안했다. 그는 태호를 떠올리게 하는 화려한 옷차림과 자신감이었다. 수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제주도? 좋아요. 근데 현우 씨 나 바쁜 거 알죠? 공연 스케줄 빡빡해서. 그럼 내가 스케줄 맞춰줄게. 당신이 원하는 날로. 현우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수지는 그의 손길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현우와 주말을 보내고 다음 주엔 또 다른 남자와 디너를 즐겼다. 그녀의 삶은 자유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블루문의 단골들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챘다. 수진 씨 요즘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바텐더 민지가 웃으며 물었다. 수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살아가는 거지. 민지야, 나 오늘 좀 신나는 곡 부를까? 오, 좋아. 손님들 환장할걸? 민지는 웃으며 응원했다. 하지만 민지는 수진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났지만 그 빛은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어느 날 밤 공연 후 수지는 또 다른 남자와 카페를 나섰다. 그의 이름은 준석,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포토그래퍼였다. 그는 수진에게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수진 씨 무대 위 모습 진짜 예술이에요. 나만의 스타일로 담아보고 싶어요. 수지는 그의 열정에 끌렸다. 좋아요, 준석 씨. 근데 나 사진 잘 안 나와요. 실망할지도? 그럴 리가. 내가 보장해요. 준석은 카메라를 꺼내며 웃었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즉흥적으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준석은 수진의 웃는 얼굴을 렌즈에 담으며 말했다.
수진 씨 진짜 자유로운 영혼 같아요. 근데 뭔가 슬퍼 보여요. 수진은 순간 멈칫했다. 슬프다니? 내가 왜? 그녀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준석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민준을 잃은 상처를 잊으려 발버둥 치고 있었다. 수지는 밤마다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그녀에게 선물을 주고 그녀의 노래를 칭찬하며 그녀를 특별하다고 불렀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태호의 말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점점 깨달았다. 이 모든 만남은 그녀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다. 민준의 따뜻한 손길, 그의 진심 어린 응원은 더 이상 그녀의 삶에 없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친 수지는 블루무늬 무대 뒤에서 혼자 담배를 피웠다. 민지가 다가와 물었다. 수진 언니 괜찮아요?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수지는 연기를 내뱉으며 쓴 웃음을 지었다. 민지야, 내가 어때 보여? 행복해 보여? 민지는 망설이다 대답했다. 언니는 멋져요. 근데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 뭔가 쫓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녀는 담배를 비벼 끄고 무대로 돌아갔다. 그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노래는 잃어버린 누군가를 위한 곡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관객들은 몰랐지만 그 노래는 민준을 위한 것이었다. 수지는 노래를 계속했다. 남자들은 그녀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그들을 밀어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블루무늬 조명 아래 그녀는 자유로워 보였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와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노래로 자신을 달랬지만 민준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끝은 여전히 불확실했다.